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파인에서 설정한 충돌 범위, 즉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유니티로 갔을 때 콜라이더로 적용하는 방법과 스파인에서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유니티에 있는 애니메이터를 통해 저번 방법보다 좀 더 쉽게 애니메이션 로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적용된 사운드를 유니티에서 어떻게 출력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유튜브 설명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볼 내용은 바운딩 박스, 유니티로 따지면 콜라이더라고 불리는 이 충돌 범위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오픈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실습 자료를 가지고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을 선택하시고 히어라키 쪽에 아래를 보시면 U가 있습니다. U를 클릭하면 바운딩 박스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뒤에다가 콜라이더라고 덧붙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녹색 점을 찍어서 충돌 범위를 잡아줄 수 있는데요. 대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찍었고 본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충돌 범위가 이렇게 같이 움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스파인에서 충돌 범위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프리뷰를 보았을 때 어느 곳에 충돌 범위가 잡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명백하게 어느 루트에 콜라이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스켈레톤 데이터 파일 아래쪽에 보실 경우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슬롯을 클릭하고 Show Attachment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루트 속에 콜라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켈레톤 데이터를 이제 헤어라이키에 추가하고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임을 어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콜라이더를 추가하는 방법은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맨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Add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Add Bounding Box Follow Game Object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위에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슬롯을 클릭하여 우리가 이제 콜라이더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Add 컴포넌트에서 Bone Follow를 이제 추가하고 이제 손 쪽에 우리가 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본 네임을 이제 R 핸드로 잡아주고 Follow Local Scale 버튼까지 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티를 실행하게 되면 콜라이더가 이제 팔에 맞춰서 회전, 그리고 팔의 길이가 늘어난 것에 맞춰서 콜라이더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스파인에서 충돌 범위가 잡혀지는지 과정을 알아보았고, 또한 유니티에서는 그러한 충돌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즈 트리거 기능을 추가한다면 바운딩 박스 팔로우 컴포넌트를 보았을 때 이곳에 이즈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폴리곤 콜라이더에 동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파인에서 가져온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로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성했던 애니메이션 로직 방식은 set 애니메이션 함수를 가지고 구성했었습니다만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니티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좀 더 편의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스파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고 로직을 좀 더 쉽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스켈레톤 데이터 파일을 헤어라이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엔 스켈레톤 메카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메인 컨트롤러라고 해서 애니메이터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파인에서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메인 컨트롤러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사용할 애니메이션 클립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드라고 웰크
어택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모두 가지고 오셨다면 이번엔 애니메이션 연관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연관성이라고 본다면 대기 상태에서 걷는 동작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걷는 동작에서 다시 대기 동작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 또는 걷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연관성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 상태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상태 아이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웰크랑 연결해 줍니다. 웰크도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아이들 연결해 주고요. 다시 아이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트랜지션 어택, 어택에서 메이크 트랜지션 해서 웰크. 자, 이렇게 해서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의 반복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동작이나 걷는 동작은 애니메이션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 같은 애니메이션은 주로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반복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부터 모두 할게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펙터에서 루프 타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반복을 시행합니다. 월크도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루프 타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택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반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번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재생에 대한 조건식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라미터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고 더하기를 눌러서 플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move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번엔 트리거를 클릭하고 이것을 어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서 웰크로 넘어가는 선을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파라미터 조건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는 move가 0보다 클 경우 웰크로 넘어가는 조건을 잡아준 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웰크에서 아이들로 넘어가는 선을 클릭하고 더하기를 눌러서 조건식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것을 리스로 바꾸고 숫자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ve가 1보다 작을 경우 아이들로 넘어가는 조건식을 잡은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인스펙터 쪽에 보시면 has is time이 있는데 이것을 체크 해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move가 1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라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재생한 다음에 웰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move가 1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웰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는 dureation을 이제 없애고 싶다면 인스펙터 쪽에 보시면 transition duration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0으로 바꿔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 좀 더 빠르게 체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 웰크로 넘어가는 이 선 또한 has is time을 체크 해제하고 duration을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서 어택으로 넘어가는 선을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파라미터 이제 조건식 추가해주고 이것을 어택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has is time을 역시나 0으로 바꿔주시고요. 웰크에서 어택으로 넘어가는 선도 이제 조건식 추가하신 다음에 어택 전환 has is time을 해제하고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에서 아이들로 넘어가는 경우는 has is time을 건들 필요는 없고요. 어택이라는 애니메이션 모두 재생하면은 자동으로 아이들 또는 웰크로 넘어가기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조건에 아이들로 넘어가고 어떤 조건에 웰크로 넘어간지 이건 잡아야겠죠? 자, 여기에서 조건식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어택에서 아이들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이것을 리스로 바꾸고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된 거겠죠? 이번에는 어택에서 웰크로 넘어가는 조건을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move가 0보다 클 경우 웰크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터에서 파라미터까지 모두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컨트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폴더에서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오픈하기 전에 캐릭터 오브젝트에 이 스크립트를 먼저 연결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코딩 에디터가 오픈되었다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애니메이터 언더바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변수를 잡아주고 어웨이크에서 컴포넌트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어웨이크에 이렇게 한 줄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람다를 통해서 코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추가하고 업데이트에서 키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키 입력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작성해 주시고 키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 xx는 input get as raw 호라이전탈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컨트롤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tor.setFloat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애니메이터에서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 아이들에서 워크로 넘어가는 move라는 파라미터, 그것을 여기에다 적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move 이렇게 적어주고, 두 번째는 resp abs 해서 xx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resp abs는 음수를 가진 값을 양수로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서 워크로 넘어가는 조건식을 구성할 때 0보다 클 경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input get as raw 같은 경우 왼쪽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resp abs를 통해 다시 1로 반환해주면 이것은 왼쪽 키를 누르나 오른쪽 키를 누르나 모두 걷는 형태로 바뀌고, 키를 떼면은 가만히 있는 동작으로 잡히게 되겠죠. 이번에는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입력부터 받아야겠죠. 만약에 input get key down 키코드 스페이스 animator.set trigger 공격하는 파라미터는 attack이었습니다. 그래서 attack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모두 작성을 완료하였고 이제 UA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AT로 넘어와서 재생을 해보면 방향키를 누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 동작을 반복하고 있고, 왼쪽 키를 눌렀더니 걷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를 눌러서 공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 동작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 동작됩니다. 이로써 이번에는 스파인에서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UAT에 있는 애니메이터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컨트롤링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스파인에서 사운드를 재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이키 쪽을 보시면 오디오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운드가 있는 경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사운드를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New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택이라는 사운드 이벤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재생해주고 싶은 위치에 재생바를 위치해 주시고, 우리가 추가한 이벤트 왼쪽을 보시면 키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럴 경우 재생바가 이것을 지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운드 파일은 같이 익스포트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파일을 프로그래머에게 주실 때 사운드 파일은 별도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유니티에서 사운드가 수록된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사운드의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켈레톤 데이터 애니메이션 파일에도 사운드에 대한 이벤트 처리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운드 이벤트가 수록된 애니메이션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운드 애니메이션이 수록된 이런 파일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유니티에 있는 메인 제이슨이랑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이 메인을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메인 제이슨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럴 경우 이제 어택 부분을 재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 이벤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운드 파일까지만 같이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유니티에서 사운드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하시면 스파인 파트에서 이벤트 데이터 레퍼런스 어셋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저는 어택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켈레톤 데이터 어셋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주면은 이벤트 네임을 우리가 사운드 어택 이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켈레톤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에 있는 사운드를 재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켈레톤 데이터 파일을 헤어라이트에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인 스켈레톤 애니메이션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한 스켈레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 다 이제 사운드를 재생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오디오 파트로 넘어가시면 오디오 소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오디오 소스에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사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폴더로 넘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에서 사운드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오픈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스파인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오픈합니다. 사용하시는 코디네이터가 오픈이 되었다면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자료형을 사용하실 때 상단에 using 스파인 유니티가 추가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사운드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이벤트 데이터 레퍼런스 어셋 적어주시고 변수 이름은 어택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소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오디오 소스 변수 이름은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로 넘어가서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또는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벤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플러스는 해서 이제 메소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를 연결하실 때 이제 상단에 using 스파인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소드 안에서 조건문을 건 다음에 사운드를 재생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점 데이터가 어택 이벤트의 이벤트 데이터와 같을 경우 사운드를 플레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로 넘어와서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에 각각 맞는 데이터를 참조시키게 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파일을 연결해주고 두 번째로 어택 이벤트를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소스를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티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켈레톤 메커니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데이터 파일을 헤어라이트에 가져온 다음에 스켈레톤 메커니즘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오브젝트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오디오로 넘어가서 오디오 소스를 추가합니다. 오디오 소스에서 오디오 클립 쪽에다가 사용할 오디오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면 우리가 헤어라이트에서 스켈레톤 메커니즘을 생성시킬 때 같이 생성된 애니메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택 애니메이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가 있는데요. 윈도우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스파인에서 사운드 이벤트를 찍었던 그 구간에 맞게 이렇게 이벤트가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보면 우리는 이 구간이 지날 때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넘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파일의 이름을 사운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오픈하기 전에 해당 스크립트를 애니메이션 오브젝트에 연결해주고 그런 다음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코딩 에디터가 오픈이 되었다면 오디오를 재생하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받아올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오디오 소스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운드를 재생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void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를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UNIT로 넘어와서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에 오디오 소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단에 윈도우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열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벤트를 클릭한 다음에 펑션을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생성시킨 사운드 플레이라는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스켈레톤 메카닉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사운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스파인에서 충돌박스와 사운드를 처리한 방법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유니티에 적용한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